이상민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도 이상민 이야기 했지만 이상민은 윤석열한테는 그냥 패밀리일지 몰라도 아마 이상민의 거치 사실은요. 이상민 스스로가 자기 거치를 윤석열한테 도움되는 쪽으로 결정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네. 이상민이 나 대통령으로 해서 물러나겠어 하면 되는데 이상민 스스로가 자리된 욕심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폼나게 사퇴하고 싶지 않겠냐 같은 소리를 해버리고 12구 참사가 났을 때 국가 잘못은 없어. 경찰력 투입했다고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이상민이가 이제 국회에만 오면 이제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정운천이라고요. 예전에 저 전라북도에서 그 전라남도 이정현하고 같이 당선됐던 박근혜 시절에 예. 그 인물인데 그 인물이 갑자기 농담을 해요. 12구 참사를 수습 잘하면 국회의원이 되고 하니까 이상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사람들이 그리고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이태원 12구 참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네. 뭐 증명 다 했다고 생각하고 거기 하나를 더 얹은 건데 이거는 출세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느낌을 주니까 그걸 부끄러운 줄 모르고 노골적으로 드러내. 네. 그리고 또 그걸 동의해요. 네. 그럴 때 그냥 아유 그런 말씀은 좀 과하십니다. 랄지 아 뭐 이렇게 가만히 있는 달지 겸연쩍고 한 달지도 아니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저런 사람들 분류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뭐 양심, 뭐 아니면 뭐 도덕적인 뭐 생각이라든지 뭐 동정심이라든지 죄책감 없고 뭐 낮은 사람들한테 책임 떠넘기게 하고 막 이런 거를 일삼는 오로지 자기의 성공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린 뭐라고 부르는데 딱 그런 사람들이 저기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굉장히 빡이 쳐가지고 이야기.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민주당 쪽이나 우리 쪽 기준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참사가 났는데 강선우 의원 뭐라 그랬지? 우리 국민 158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인데 입신양명의 기회입니까? 책임자라고 생각하면 이게 더 아까 말한 뭐 영전한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주고받을 수가 있냐. 네. 국민 부끄러운 줄 모르고 스스로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참사가 아니라 사고가 일어나서 몇 명 죽었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최악의 참사가 그저 농담 소재인 국민의힘 이것도 어마어마한 논란거리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작심하면 이거 엄청 때릴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언론 상황이 이렇지 않고 언론이 문재인 정부 때리듯 노무현 정부 때리듯 했다면 이 정부는 유지가 안 되죠. 네. 네, 유지될 수 없어요. 노무현 정부 때는 진짜 이상한 일이 많았죠. 김두관 장관은 행안부 장관인데 한 총련이 미군 부대. 미군 부대 앞에서 시위했다고 잘리고요. 해임 결의안 받아들였고요. 그때 나중에 안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본인이 사퇴했고요. 대통령께 부담 주지 않겠다고. 그리고 식약청장인가 또 하나는 강의 때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그만뒀어요. 보통 그런 경우에 본인들이 자진 사퇴해 주면 네, 대통령 네. 부담 줄여주거든요. 네. 이상민은 국회 나와가지고 이런 식의 농담과 망언에 계속 섞여서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똥오줌 못 가리는 자가 장관하면 되겠습니까? 심지어 더 나아가서 저 영상을 보니까 그 이상민 장관이 강선우 의원을 몇십 초간 막 째려보고 그 뭐 의도도 모르면서 비난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딱 보면은 아까 그 우동훈 좌상민 얘기 나왔지만 그 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그들을 가장 아끼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그 두 사람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네. 임명직한테 어떻게 저런 그러니까 임명직이 선출직한테 어떻게 저런 식으로 막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저 기고만장한 건데요. 그 기고만장한 뒷배가 두 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무한신임, 그리고 언론의 무한 봐주기, 예. 이런 것 때문에 저렇게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새날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상민이 뻔뻔해요. 경찰청을 만들었을 때 장악했을 때는 자기가 쥐 통제의 권한이 있다고 이야기해놓고 최근에 와서는 책임 소재에서 빠지기 위해서 하는 그 짓거리 한번 볼게요. 지휘 감독 권한이 지금 없습니다 현재. 저렇게 뻔뻔할 수 있어요? 예, 우리 저거 왼쪽에. 네. 예, 예. 그러니까 그 전에 6월 달에는 뭐라고 네. 했느냐. 희두님이 좀 읽어주세요. 네.
이러한 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진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 환장하겠다. 그래놓고 다시 저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제가 봤을 땐 사람이 아니에요. 경찰 장악하고 권력 장악하고 하는 데는 되게 열심히 했다가 이런 참사가 난 뒤에는 자기한테는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권한이 없어져요. 네. 자, 그때 이 사람들이 뭐 그 정부 공문으로 내려왔던 이야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법에서 주어진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경찰국을 네. 신설하게 되면 네. 그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관련 조직이 없어 그 역할과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서도 치안 관련 책임을 이유로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통과된 사례도 있다. 그런데 경찰국이 신설되고 경찰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 내가 책임질게 했던 놈들이야. 네. 근데 지금 책임이 없대잖아요. 뭐 이런 한 번 더 보여줘봐요. 지휘 감독 권한이 지금 없습니다. 현재 이거 시행령으로 내리꽂았잖아. 뭐 이렇게 뻔뻔한 세력이 있냐고요. 특히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 진짜 열받는 게 뭐 그 앞서 방송에서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BBC 코리아에 그 배우 이재한 씨의 어머니가 직접 인터뷰를 하신 게 있어요. 조회수 한 50만 정도 거의 됐는데 그 내용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 현장에 국무총리, 뭐 행안부 장관, 아들이나 손자, 손녀가 있었더라도 지금 저런 식으로 경찰이 대응을 제대로 안 했겠냐. 바로 경찰들 다 달려와가지고 그 6시 34분에 그 신고 들어왔을 때도 바로 신속하게 조치했을 텐데 막 그런 엄청 그래서 그걸 슬픈데 그걸 보면서 결국에는 그분께서도 바라시는 게 제대로 된 그 조사를 해서 성역 없이 처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이상민 장관은 뭐 안 보고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걸 다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 아까 앞부분에 말씀하셨듯이 못 버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구조 속에는 자기를 임명해준 사람에 대한 어떤 감사의 표시로 내 손에서 자르고 나가주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상민은 스스로 자리된 욕심과 윤석열이 못나게 막고 있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예, 강하게. 그러면서 네가 경찰 장악하는 거 또는 사법부와의 카르텔 등의 네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래. 네가 나가면 나 힘못 써. 그러면서 툭 치고 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맞는데 이게 취재를 해보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동은 좌상윈으로 검찰과 경찰을 통제하에 두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구상에. 네. 그런데 그중에 한 기둥이 무너지면 파란 쪽이 잘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피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건데 이럴 땐 그 심평 변호사 얘기를 돌려주면 돼요. 권력이 오만해지면 그 끝이 좋지 않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심평 변호사가 오랜만에 대통령한테 맞는 말 했습니다. 자, 어쨌든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려고 발악하고 있다. 네. 발악하고 있다. 이게 이 강선우 의원의 이야기. 이것 때문에 국회가 난리가 나가지고 뭐 정회 소동이 일어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맞잖아요. 최소한 책임지는 놈 하나가 없어요. 내 책임입니다.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하면 어느 정도 될 텐데 그게 안 돼. 근데 그것마저도 윤석열이 뜻처럼 보여. 그러면서 무슨 뭐 참사에 희생되신 분들 위로하고 말고 뭐 이런 소리하고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네. 그 와중에 지금 경찰 특수본이 행안부 장관 과시치사상 혐의를 법리 검토하고 있다는데 여러분들 저런 기사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2주째. 네. 결론을 못 내리는 거예요. 이상민이가 그 자리를 버티고 있으니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자기 직속 상관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경찰국 그 위에 행안부 장관인데 네. 수사도 못하게 막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이상민을 고발했습니다. 저번에. 네. 이상민 구속하라 지금 저렇게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 이제 그저 공수처로 넘어간다는 거죠, 일단은. 네, 네. 그러니까 직권남용 직무유기일 경우 공수처로 넘어가게 되는데 저는 소방 공무원 노조 응원합니다. 네. 저 진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도 엄청 불만이 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행안부 장관 그쪽은 아예 그냥 윗선은 성역화를 해버리고 제대로 수사도 안 하니까 최근에 그 경찰 직협에서도 이
특수본 그 먼지털이식 수사하지 마라 하면서 한 5가지 몇 가지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하나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해달라. 두 번째는 별건 수사하고 먼지털이 수사하지 마라. 세 번째는 수사 무관한 현장 경찰관들 소환 조사 최소화해라. 네 번째로는 피조사자의 변호인 의무 참여 보장해달라. 마지막으로 성역 없는 수사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소방 공무원들과 경찰 공무원들 그 다른 국민들 다 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정말 큰 실수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응원합니다. 예, 요 대목에서 제가 비유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음. 지금 안행부 장관이 버텨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못 하잖아요. 그죠? 제대로. 행안부입니다. 행안부. 아, 행안부. 행안부 장관이 버텨요. 경찰이 행안부 장관을 수사 못 해요. 뿐만 아니라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죠. 우리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 때 털었다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못한 거예요. 그렇지. 검찰총장으로 남편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게 저쪽의 논리인데 저쪽 패널들의 논리예요. 근데 지금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맞죠.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 기사 보니까 이상민 장관 그 업무 추진비 뭐 1억 그 줄인다고 그리고 여당에서도 그 뭐 반발 못했다고 하는데 또 향후에 이걸 어떤 식으로 보다는지도 지켜봐야 된다 봅니다. 네. 그 참 이상한 일을 겪고 있는 거죠. 역대 없던 일을 겪고 있는 거죠. 어떻게 단 한 명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이상한 프레임에 빠지고 네. 이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상민은 버틸수록 손해입니다. 윤석열한테는. 적당하게 이상민 선에서 자르고 나중에 아까 영전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잘라도 이상민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공천받겠죠. 총선 때 억울하게 책임지고 들어간. 근데 이상민이 버티는 게 길어질수록 윤석열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은 책임이 있다고 느끼질 않는구나. 사실은 이번 12구 참사는요. 윤석열이 물러가는 게 가장 합당한 나는 국민적 처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버거운 자 헌법 수업 못했어요. 외교 나가서는 지금 참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선출직이기 때문에 일단 킵해 두는 거예요. 국민적 여론이 무르익을 때까지. 이상민 자체가 물러가야 되는 거지 뭘.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